요즘투자선물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많이 좀 떨어지면서 출발이 나왔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네, 원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10전 하락한 1032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반등을 하면서 1032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3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7월 실업률은 6.2%로 상승을 했고요. 7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0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3만 개보다는 적은 수치였는데요. 또 하나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임금 증가는 계속 정체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지표는 연준에게 전망을 수정하거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동기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1개월물이 1033원 3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85전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문안 종가였던 1037원 10전보다는 약 5원 6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부터 역의 매도 및 수출업체 2월 내고 물량으로 환율은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1030원 초반대는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휴가철을 맞아서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 환시에서는 환율이 여기에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30원에서 1036원입니다. 네, 여기 쪽의 움직임에 보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움직임도 오늘과 좀 마찬가지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했고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 즉 대외 변수에서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역시 지정학적 긴장 역시 계속해서 환율의 어떤 환율의 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030원의 탄탄한 지지력을 기반으로 해서 1040원대까지 열어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 글로벌 긴장감 고조가 되거나 또 하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현재 25bp 인하가 어떤 큰 대세의 흐름인데요. 만약에 50bp 인하까지 점쳐진다고 한다면 환율은 105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30원부터 1050원까지의 어떤 레인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레인지는 1030원에서 1050원 선 좀 넓게 좀 잡혔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는 1030원에서 1036원 선 사이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탄력이 점차 둔화가 되네요. 지금 코스피 지수 2073선 강과권입니다. 0.61포인트 정도 현재 움직임이 기록이 되면서 오늘 고가가 2083선 이었는데요. 10포인트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포스코의 낙폭이 큽니다. 지금 3%에 육박하는 하락권의 움직임이 좀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변화 상황들, 특징적인 점들 살펴보도록 하죠. 허 의원님, 지금 하락 반전된 그 종목군들이 지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짚어주시죠. 네, KB금융하고 포스코의 하락은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7월 초순에 시장을 완전히 이제 돌려서게 했던 주도주 중에 은행과 철강 그리고 이제 증권 건설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주도주가 다 지금 오늘 꺾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 전체 판과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밸류 자체가 같은 지주사 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대적으로요 좀 올라와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포스코는 아르셀로미탈이라는 그 글로벌 1위 철강업체가 실적 공개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좋았던 상황인데요. 뭐 에비타라든지 이런 마진 관련해서는 향후 전망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르셀로미탈이
한 6% 정도 급락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이제 우리 포스코한테도 1등 기업이 그렇게 전망해놨으니 한 6등 하고 있는 포스코한테는 좋을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밀려난다 보시면 되겠고 3% 정도 밀리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좀 낙폭이 커지는지를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네, 같은 궤적인데요. 아르셀로미탈과 포스코는 거의 같은 유사한 흐름이고요. 뭐 PBR도 미탈이 한 0.5나 6밖에 안 되고요. 포스코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같이 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일단 1등 업체가 향후 전망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점차 조금 더 쌓여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주가는 3.6%대 급락권의 움직임이 포스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에 강세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62선 뚫고 올라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최일종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빠졌던 부분을 좀 이해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일단 전망입니다. 이제 모바일 D램 쪽에 가격이 하락이 좀 있었는데 3분기에는 이제 하락폭이 좀 제한적으로 지금 나올 것이다. 지금 분석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폭 자체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하락은 안 되고 한 5%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바일 D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리바운드 성격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그 3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성은 지금 일정 수준 다 받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는 쪽은 어차피 뭐 저기 이 반도체 D램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제 핵심적으로 모바일 D램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을 반영시키면서 반등 영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주도 보죠. 허 의원님, 그동안 증권주 상당히 좋았었죠.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뭐 대표적인 업종이었는데 오늘 일세일 조정권의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지수랑 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로 한 10포인트 정도 이제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한 2080선 정도를 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증권주도 같이 밀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 이제 뭐 그 견해는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주 단위로 이제 조금 짧게 보고 있는 데일리 시황을 쓰고 있는 연구원들 이야기로는 한 2050에서 60선까지의 리테스트가 이번 주 초반 정도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증권주 시세 흐름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배당주 펀드로 돈이 보름 동안 한 2천억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펀드에서는 1조 원 넘게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1일자 기준 지수는 그 전날 종가를 보고 판대 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2080한 2선 정도 되는데요. 거의 공무주 펀드에서 한 2천억 넘는 큰 돈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증권주랑 전체 시황이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주도 같은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의원님?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 증권주랑 조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은 8월 1일자로 이제 LTV DTI 관련해서 포옹을 열어보니까 조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금감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닌데 조금 오해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 70%라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70%를 맞춰줘라라고 했던 발언은 아니라고 확인돼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은행 쪽에서도 자기네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또는 이제 집값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값 관련해서는 갖고 있는 주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호가를 2, 3천만 원씩 높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집도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굳이 비쌀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많이 밀려있을 때 사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호가들 보면 실제로 그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강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건설주가 좀 일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과 건설 섹터가 낙폭을 조금 빠르게 키우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철강, 금속 쪽은 포스코 중심으로 좀 낙폭을 키우면서 2%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닭고기 관련된 종목은 좋습니다. 지금 할인이 1.6% 정도 많이 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일종 전문가님 이쪽은 좀 복날 다가오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또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글쎄 5월부터 주가의 급락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반등권의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복날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초복이 있는 날도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닭고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그 삼계탕 미국 쪽 수출이 지금 개시가 됐다.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쪽에 이제 신규로 이제 매출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된다는 측면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림이라든가 이제 동호라든가 뭐 이런 쪽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복날 개념의 상승은 아니다. 미국 쪽의 수출 개념의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연속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가격대는 좀 양호합니다.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복날 개념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왔습니다. 0.71포인트 정도 약부합선 2072선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하락 반전의 종목이 낙폭을 키우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내수 쪽에서는 오리온과 한미약품들이 지금 3%에 육박하는 하락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2%, 대우건설이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허연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게임주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뭐 게임이나 영화 이런 들어가 있는 엔터주들, 그리고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뭐 관련한 수혜군들 쪽 중국 소비주 관련주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코스닥이냐 해서 봤을 때는 금요일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대형주보다는 일단 시장이 낙폭이 단기간에 컸던 소형주와 코스닥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쪽으로 아마 오늘은 계속 시세가 좀 날 것 같고요. 10시 반에 이제 중국 개장하고 나서 중국이 2200선 하고 나서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어떻게 좀 흐름 보이는지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액토즈 소프트가 강합니다. 6% 이상 오르고 있고 네오즈 게임즈, 웹젠 등이 1에서 2%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썬데이 토즈가 오늘 좀 반대권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허의원님, 이쪽은 어떻게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썬데이 토즈는 7일날 이제 실적 게임비라 컴투스 실적 내고 나서 이제 하루 있다가 실적 나올 건데요. 글쎄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가이던스를 낸 쪽이 딱 한 곳이라서 그쪽 그 한 연구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한 182억 정도 한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랑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만 놓고 보면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16,000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 밀리게 되면서 워낙에 이 종목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높게 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나 봐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실적을 그 연구원 리포트를 그대로 갖다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저렴한 구간대라서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종 전문가님은 오늘 전략 좀 어떻게 주실까요? 어떤 섹터 주목하십니까?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부분 뭐 이 조선중공업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매수 개념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종목성분을 이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몇몇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성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셰일가스 부분에 대해서 진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쪽이니까 부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미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가 이제 CJ CGV가 될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명량이라든가 이런 쪽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팝콘에 대한 이제 이익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매출 구조 중에서 17% 정도가 매점에서 나오는 쪽이거든요. 최근 들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옥수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팝콘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의 차익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갖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성장성으로 MPK 뭐 지금 7%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한 40호점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지금 손익분기를 넘겼습니다. 흑자 기조가 나오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삼성에서 그 아몰레드 관련해서 투자 하반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트론이 핵심 주력 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 쪽으로 수주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주시죠.
자,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제 실적 부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47억으로 이제 지난해 2분기보다 이제 12.9% 줄었다고 이제 공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삼성 관련해서 이제 그 매출이 좀 감소했다. 역시 뭐 삼성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 유통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PC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유통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그 3분기도 조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마켓 코리아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 떨어져 있는 부분은 떨어지는 칼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호가 높이면서 1%대 반등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주가의 움직임,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장초반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